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7월 27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민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지금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 주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자백을 한 이화영에 대한 해유 작업이 다방면으로 펼쳐지고 있고, 그 해유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급박을 하는지 아니면 구슬르는지, 자, 그런 부분들도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특히 이 한동훈 장관이 지금 전면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재명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상 최악의 사법방해라고 규정을 하고 이것을 질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서 그동안도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울렁증이 있었죠. 뭔가 시비를 걸었다가 전부 다 판판이 제압을 당하고 깨지고 하는, 자, 그런 상황에서 울렁증이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마침내 이재명을 직접 겨냥을 하는, 자, 그런 행보를 보이니까 집단 히스테리 같은 그 한동훈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거의 막말 수준으로 치닫는, 자,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사법방해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때로 몰려가서 이화영을 특별 면회를 하겠다, 이렇게 일종의 갑질 비슷한 것을 하는 것을 전부 다 차단이 됐죠. 차단이 됐고, 지금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대표 쪽을 만나서 특히 부인,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했던 그 부인도 만나서 해유를 한 의혹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찬대가 당이 열심히 앞으로 돕겠다, 그런 뜻을 전달을 했고, 이 사람은, 박찬대는 이재명 체제에서 지금 최고위원을 하고 있고, 또 그 대선 캠프에서 수석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의 또 다른 핵심 척근입니다. TV조선이 보도를 했죠. 이화영 쪽의 핵심 인사가 박찬대가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왔고, 억울한 게 있으면 당연히 당이 돕겠다, 이렇게 해서 만났다. 자, 이런 사실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찬대는 이화영의 부인 그 백모 씨와도 지금 접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부인이 갑자기 탄원서를 내고 입장문을 발표를 하고 법정에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과 입씨름을 벌이는, 그런 입씨름을 벌였다기보다 일방적으로 남편을 막 질타를 하고 질책을 했죠. 자, 그 목적이 전부 다 이재명 지키기였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이 박찬대와 이화영의 부인 사이에, 이화영의 부인은 원래도 과거에 성균관대에서 이화영과 같이 운동권 출신이고, 또 유명한 개딸이다, 열성 지지층이다. 그리고 탄원서에서도 보면은 이재명에 대해서 존경한다는 표현을 쓰고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표현을 쓰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원래도 그런 인물이긴 하지만 갑자기 이 박찬대를 만나고 나서 법정에서 소동까지 피우는 그 이면에는 뭔가 있지 않느냐, 어떤 거래가 있었지 않느냐, 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정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앞장서서 제기하는 이 사법방해 이 논란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구속이 임박할수록 이 사법방해도 더 치열해질 것이고, 더 세질 것이고, 그래서 그 논쟁도 지금 확산이 되는 조짐인데, 일단 두 가지를 한번 짚어볼 수가 있죠. 하나는 박찬대가 해유를 하면서 도대체 어떤 조건을 내걸었을까, 이 부분을 확인되는 것은 없지만 추측이 가능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제1야당 대표의 그 구속 위기에 몰리니까 제1야당 대표가 정인을 해유하는 이런 일종의 게이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한동훈이 직접 이것을 그러니까 사법방해 이슈를 던지고 그것을 계속 제기를 하니까 좌파 진영에서 지금 발칵 뒤집혔다. 그래서 한동훈 울렁증, 집단 울렁증, 이런 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그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찬대는 최고위원 겸 이재명 캠프 수석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화영 쪽을 만나서 어떤 회유를 했다면 그것은 당 차원 그리고 이재명 차원, 당 차원 그리고 이재명 차원의 약속이겠죠. 어떤 그 구슬러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위협을 했을 수도 있는 자, 그 상황인데 이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처음에 이화영 쪽을 만난 이재명의 측근이 있다. 그것을 TV조선이 보도하니까 그 사람은 김영진이다.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영진이다. 이렇게 했는데 김영진은 또 한 사흘 동안 가만 지켜보고 있다가 본인이 아니라고 나섰죠. 그리고 TV조선 취재 결과 그 사람은 박찬대로 드러났는데 자, 장해찬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박찬대가 이화영 쪽을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이것은 이재명이 직접 지시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뭐라고 비유를 드냐면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장해찬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 대표 코딱지나 파주다가 최고위원이 된 사람이다. 코딱지나 파주다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물이 감히 이재명 대표의 지시 없이 스스로 이화영 측을 만났을 것 같지 않다. 그러니 이재명이 입장을 표명을 하라. 지시한 것 아니냐. 그 위치로 볼 때, 이 박찬대의 위치로 볼 때, 혼자 독자적으로 그런 회유에 나설 위치가 아니다. 이재명이 코딱지나 파주던 사람이 이재명 지시 없이 어떻게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 코딱지 이야기는 작년 2월에 그 대선이 한창일 때 이재명 그 대선 후보가 제주도를 찾아서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박찬대 의원이 수행을 하던 박찬대 의원이 이재명의 이 코딱지를 빼내주는 듯한 모습이 포착이 돼서 사진에 찍혔죠. 어떻게 아무리 자기가 모시고 있는 보스라고 이 코딱지를 이렇게 파주는 모습이 지금 사진 보여드린 대로 이런 것이 찍혔는데 그래서 장해찬 최고위원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 코딱지를 빼내주는 사람이 어떻게 이재명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했겠느냐. 그러니까는 회유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코딱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장해찬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이재명이 박찬대를 이화영 가족에게 보내서 회유를 시도했다면 당장 구속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맞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재명은 본인이 코너에 몰리니까 이것저것 수단을 다 동원하는데 이게 최악의 자충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증거인멸 시도죠. 회유를 했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교사한 거죠. 본인의 이 밑에 있는 최고위원을 시켜서 본인에게 이재명에게 불리한 정언을 하기 시작한 이화영의 가족들을 만나서 회유를 했고 이화영의 부인이 가서 남편을 만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 남편이 또 이 옥중 편지를 써서 본인이 했던 자백을 뒤집고 이런 것들이 다 증거인멸이죠. 그래서 최악의 자충수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장해찬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을 향해서 비겁하게 코딱지 파주는 측근 뒤에 숨지 말고 직접 이화영 회유 의혹을 진실을 밝혀라. 자,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지금 이 민주당 의원들은 뭐 이런 말로 설전을 벌이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것을 사법방해로 규정을 하고 계속 강경 드라이버를 걸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마 가장 거슬릴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과 좌파들은 이재명을 사법방해자로 규정한 한동훈에 대해서 벌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형배 의원이라고 저번에 꼼수 탈당했던 이 맹목적인 정말 이재명 충성파인데 호남의 맹목적인 충성파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 원색적인 말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제 국회 체포 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 투표로 바꿔야 한다. 이 이재명의 주장에 대해서 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 있죠. 뭐라고 했냐면은 만약 이재명 본인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상정되면 가결시킬 거냐, 부결시킬 거냐 단순한 건데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이재명의 말이 너무 길다. 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에 대해서 민영배가 오늘, 어제입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그 해당 기사를 올리면서, 참 무례하네. 말이 길다고 너나 짧게 하시길. 자, 이런 것을 막 쓰는 것은 이재명 보라고 쓰는 겁니다. 내가 이재명을 향해서, 위해서 한동훈과 맞짱 뜨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쓰고, 이런 말도 합니다. 민영배가. 하룻강아지, 뭐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서서히 맛이 가고 있는 중이구마. 자, 사투리를, 호남 사투리를 씁니다. 서서히 맛이 가고 있는 중이구마. 한국 정치의 재앙이야, 재앙. 하룻강아지, 맛이 가고 있다. 자, 이런 것은, 어떻게든, 가장 자극적인 말을 꺼내서, 이 속을 한번 긁어보려는, 자, 그런 그 냄새가 다 나죠. 상당히 유치한 수법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박범계, 이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가 이 법사위에서 계속 한동훈에게 이 신경이 쓰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였죠. 뭐, 갑자기 왜 엷은 미소를 띠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다가 왜 엷은 미소를 띠고 있느냐? 이건 좀 상대방에게 제압을 당했을 때, 뭐, 반발이라도 하려고 할 때 하는 말입니다. 아니, 왜 엷은 미소를 띠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는 제 표정까지 관리하느냐? 이렇게 면박을 주기도 했고, 김어준, 가짜뉴스 생산자 김어준은 어제 법사위에서 검찰 특활비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동훈 장관이 이 특활비와 관련해서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면은 뭐 잉크가 휘발된다, 잘 안 보인다 이런 해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김어준이 방송에서 그 말은 진짜 헛소리다, 뭐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서 법무부가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시사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두 가지 뚜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불리한 정언을 하는 이화영 입을 막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또 하나는 그것이 사법방해 논란으로 확산이 되니 좌파 진영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한동훈을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하는 방법이 상당히 유치하다. 그래서 집단 울렁증, 집단 히스테리 같은 성격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게 요약이 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